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가 오고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 무릎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등산을.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이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도가니탕 사장님들이 지금 절대 갑자기는 없어요. 쌓이고 쌓인 게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골은 재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어쨌든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를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되는 거죠. 이제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같이 오는 거죠.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가 오고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많이 써서 달아서 아픈 거,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은 전조 증상은 특히 없고요. 뭔가 앉았다 일어났을 때 뚝뚝 거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좀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인 컴펜 스퀘어라 그래가지고 1점부터 10점이 있는데 우리가 치통이 한 10점 정도 되거든요. 치통. 그러면 관절이 심한 경우도 대부분 한 9점, 8점 정도의 통증이 와서 수면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약간 이제 사실은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약간 관절염 환자들이 뭐 이렇게 약국에 오셔서 막 하는 말이 어쨌든 뭐 무릎이 아프다 약 좀 줘라라고 하는데 본인이 다 원인을 알고 있어요. 뭐 많이 써서 아프고 뭐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콜라겐 합성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연골도 더 빨리 닳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지 마세요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쓰면 좋아지는 거 다 알지만 실천을 못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콜라겐 생성이 좀 감소되는 시기가 되면 그걸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좀 먹던지.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못 고치면 약이나 먹는 걸로 조금 보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조직들을 유지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성분. 그 성분들이 탄력도 유지하고 그리고 지지대 역할도 하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도 있고 뭐 히알론산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필수적으로 콜라겐이 있어야지만 어떤 충격 완충작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탄력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콜라겐의 합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콜라겐으로 사실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영양 상담을 할 때 콜라겐을 많이 파는데 저는 특히나 뭐 탈모 뭐 이런 상담할 때도 콜라겐을 쓰고 그다음에 관절도 콜라겐을 쓰고 그다음 피부 상담할 때도 콜라겐 뭐 손발톱 마찬가지 다 콜라겐을 먹어서 다 도움이 됩니다. 다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성 콜라겐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함량에 따라서 피부 쪽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요즘 관절 쪽으로도 기능성을 받아서 관절에 특화된 그런 콜라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콜라겐이나 먹는다고 다 좋을 거야 보다는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콜라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을 의외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우리가 좀 예방을 제대로 하려면 콜라겐 쪽으로 당장 통증이 있고 염증이 있을 때는 콘드로이친이나 MSM이 더 좋을 수 있고 뭐 예방 목적으로 할 때는 저는 콜라겐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콜라겐을 거의 매일 먹는 편인데 이제 이런 좀 피부 관리라든지 좀 그런 거를 위해서 먹는데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가 봐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반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앉아서 쪼그려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하중이 이제 무릎에 많이 가게 되는 거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살도 찌시게 되고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이제 근육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많이 고생해서 그렇죠 뭐 남자들보다 어쨌든 여성들이 특히 중년에 그렇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그래도 관절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 주는데 많은 기능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되고 말씀하셨듯이 체중 증가나 이런 것들도 되면서 부하가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골에는 혈관이 없으니까 우리 몸은 사실은 재생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뭐지만 상처가 났을 때 그쪽에 이제 우리가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미세혈관들이 생성이 돼서 좋은 성분들이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재생이라는 개념이. 근데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은 재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연골은
거의 75%가 거의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망가지기 전에는 콜라겐을 먹거나 하면 좀 합성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합성하는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예 망가져서 못 돌아오는 그때부터는 사실 뭘 먹어서 보충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골이든 관절이든 뭐 이런 것들은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 뭘 먹어서 채우든 마모가 안 되게 관리를 하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이죠, 예방. 아. 네. 그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풍채가 크시고 비만이 있으셔가지고 무게가 이제 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관절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중이 이제 무릎에 많이 가하기 때문에 절대 갑자기는 없어요. 쌓이고 쌓인 게 그때 이제 딱 역치를 넘어서서 아프게 느껴지는 거지 갑자기 그런 건 진짜 외상 말고는 갑자기 아프지 않아요. 다 본인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도가니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관절 안 좋을 때. 그거 도움 되나요? 그렇죠. 뭐 어쨌든 도가니는 사실 전통 음식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은 뭐 도가니에 들어있는 이제 콜라겐이 사실은 많긴 하지만 우리 몸과의 인체와 콜라겐이 분자가 달라가지고 사실은 그게 우리 몸에 흡수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트랜스 지방이나 동물성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많아가지고 살이 더 찌고 비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중이 또 무릎에 가고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섭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아, 네, 뭐 동의하고 그래도 뭐 좋은 점은 있겠죠. 뭐 기력이 생겨서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뭐 닭발, 뭐 족발, 도가니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뭘 치료한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과하면 이런 식으로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적당히 그렇게 그냥 맛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이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도가니탕 사장님들이 지금 우리 음식점 가면 도가니의 효능 해가지고 다 적어놨는데 기력 달릴 때 드시면 뭐 좋죠. 뭐 무릎에 활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아까 우리 뭐 족발, 닭발, 뭐 도가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흡수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 요즘은 달톤수가 낮게 돼 있어서 흡수가 용이한 그런 콜라겐들이 많이 나와 있고 도가니탕이 이제 몸에는 좋긴 하지만 너무 고분자의 콜라겐이다 보니까 흡수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분자 인체와 거의 유전자가 유사한 그런 콜라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약사님과 잘 상의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관절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하면 골다공증이 예상된다고 결과가 나오는데 관절까지 악영향 끼칠지 걱정이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 뼈에 구멍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이 관절에 더 우리가 버티는 힘이 약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절염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골다공증과 관절염은 원인과 이런 증상이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그러면 이제 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더 자기 관리가 필요하죠. 관절은 안 쓸수록 좋은 건가요? 관절은 많이 써서 발생하는 건가요?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 쓰는 게 답인지 아니면 운동으로 예방이 나은 건지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좀 더 단단해져야지만 더 관절을 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근육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운동들은 관절 예방에 되게 크게 중요합니다. 단계별 운동이 있기는 한데 관절에 어쨌든 무리를 안 주는 그래서 뭐 1단계라고 하면 뭐 자전거 페달 돌리기 그 다음에 물에서 하는 물장구, 뭐 아쿠아로빅 같은 거 그 다음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무릎을 굽혀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중력을 좀 덜 받으니까 괜찮고 2단계로는 정말 뭐 자전거를 한번 타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쿠아로빅보다는 정말 수영, 자유형이나 배영 같은 거를 조금 한다든지 그 다음에 3단계가 가벼운 산책 그래서 우리가 뼈가 약해지면 연골을 재생시킬 수 없으니까 그걸 받쳐주려고 근육이라도 조금 강화해야 얘가 무리가 좀 덜 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키우든지 아니면 좀 이게 당장 키우기 힘든 사람들은 보호대 같은 걸 해서라도 조금 지지를 받으면 훨씬 더 예방이 되는 거죠. 그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절에 사실은 상당하게 무리가 오고 특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하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등산을 좋을 때 아껴야 됩니다. 나중에 무너졌을 때 하려고 하면 아무리 돈 써도 힘들어요.
건강할 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관절 쪽이 이제 제일 많죠. 이제 좀 더 연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몸 최대한 아껴서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고 뭐 보호대를 사서 하시든 아니면 좀 먹는 걸 챙겨 드시든 좀 운동에 좀 돈을 쓰시든 돈을 써야 좀 오래오래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 적절히 운동하면서 오래오래 그렇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